조선 세종시대에 벌어진 한 여인의 비극적인 사랑담입니다. 역사서에는 단 몇 줄로만 기록되어 있지만 그 속에 숨겨진 진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애절했습니다. 때는 세종 18년 1436년의 일이었습니다. 궁궐 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세자빈이었던 희빈 김씨가 폐위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은 깊은 근심에 잠겨 계셨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올바른 며느리를 맞아들여야 한다. 세종대왕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김씨의 폐위 사건은 왕실의 체면에 큰 타격을 주었고 조정 신하들 사이에서도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만약 두 번째 세자빈마저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은 단순히 개인의 불행을 넘어서 왕실 전체의 권위가 흔들리는 일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세자빈 선택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신중해야 했습니다. 세종은 직접 나서서 후보자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가문의 배경은 물론이고 덕행과 학식, 심지어 용모까지도 꼼꼼히 따져보셨습니다. 이 아이는 어떠한가? 전하, 봉씨 집안의 따님입니다. 가문도 훌륭하고 용모 또한 단정합니다. 봉씨. 그녀의 이름이 처음 궁궐에 울려 퍼진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16살이었던 봉씨는 정말로 아름다웠습니다. 맑은 눈동자에는 순수함이 깃들어 있었고 단아한 자태는 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었습니다. 세종은 그녀를 직접 만나본 뒤 마음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며느리를 얻은 것 같구나. 봉씨가 세자빈으로 간택되던 날 궁궐 전체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세종은 특별히 그녀를 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열여정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열여정은 여성이 지켜야 할 도리와 덕목을 담은 교훈서였습니다. 세종이 직접 편찬을 지시한 이 책에는 현숙한 아내이자 어머니로서 갖추어야 할 모든 덕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책을 잘 읽고 진정한 왕실의 며느리가 되기를 바란다. 세종의 음성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봉씨가 훌륭한 세자빈이 되어주기를 바랐습니다. 왕세자 문종 역시 새로운 아내를 맞이하게 된 것을 기뻐했습니다. 봉씨는 공손히 고개를 숙이며 책을 받아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빛에는 어떤 감정이 스쳐 지나갔을까요? 아마도 그 누구도 알 수 없었을 겁니다. 설령 알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훗날 어떤 비극을 불러올지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테지요. 궁궐의 모든 이들이 새로운 세자빈을 환영했습니다. 궁녀들은 그녀의 아름다움에 감탄했고 내관들은 그녀의 단정한 예의를 칭찬했습니다. 세종 역시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왕실의 평안이 찾아올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리 단순한 것일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해 보이는 선택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복잡한 감정들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봉씨는 과연 세종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까요? 그녀의 손에 쥐어진 열여정은 정말로 그녀를 현숙한 여인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은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세종의 신중한 선택은 과연 올바른 것이었을지 그 답은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봉씨가 궁궐에서 보인 놀라운 행동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흘러간 그녀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세종대왕이 얼마나 신중하게 두 번째 세자빈을 선택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받은 이가 바로 봉씨였지요. 세종은 그녀에게 열여정이라는 소중한 선물까지 건네며 진정한 왕실의 며느리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은 참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법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해 보였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이제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세자빈으로 책봉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였습니다. 봉 씨의 처소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탁! 무언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궁녀들이 황급히 달려가 보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세종이 직접 하사한 연려정이 방 한 구석에 내던져져 있었던 것입니다. 세자빈 마마,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궁녀의 떨리는 목소리에 봉 씨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 답답한 책 누가 읽고 싶어 하겠느냐? 그 순간 궁녀들은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습니다. 세종이 직접 하사한 책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다니. 이것은 단순한 불경이 아니라 왕실 전체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봉 씨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지요. 며칠 후 궁궐 안에 술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도 그 냄새의 정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바로 세자빈의 처소에서 나는 냄새였던 것입니다. 마마께서 술을 드시고 계십니다. 궁녀의 전언을 들은 내관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왕실의 여인이, 그것도 세자빈이 술에 탐닉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봉 씨는 교묘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방 곳곳에 술을 숨겨두었습니다. 화장대 뒤, 옷장 속, 심지어 베개 밑에까지 술병을 감춰놓았던 것입니다. 마치 자신만의 비밀 창고를 만든 것처럼 말이지요. 오늘은 어디에 숨겨두었을까? 봉 씨에게 술 찾기는 일종의 게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녀들과 함께 취음을 즐겼습니다. 왕실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술에 취해 웃고 떠드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마마, 이러시면 안 됩니다. 혹시나 전하께서 알게 되시면. 용기를 낸 궁녀가 조심스럽게 간언했습니다. 하지만 봉 씨의 반응은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전하가 뭘 아시겠느냐. 나는 이 답답한 궁궐에서 이렇게라도 해야 살 수 있다. 술에 취한 봉 씨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순간 궁녀들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방탕함이 아니라 깊은 외로움과 절망에서 나온 행동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봉 씨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술에 취하면 그녀의 성격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했던 그녀가 질투와 분노의 화신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무시하는 거냐? 어느 날 밤 술에 완전히 취한 봉 씨가 궁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평소와 달리 날카롭고 차가웠습니다. 마마, 저희가 언제 그런 일을. 거짓말 마라. 너희들 눈빛을 내가 모르는 줄 아느냐? 봉 씨는 아무 잘못도 없는 궁녀들을 향해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때로는 물건을 집어던지기도 했고 심한 경우에는 손찌검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궁궐 안의 분위기는 날로 험악해져 갔습니다. 누구도 세자빈의 처소에 가기를 꺼려했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이었지요. 이런 소문들이 조금씩 세종의 귀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설마 내가 그토록 신중하게 선택한 며느리가. 세종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희빈 김씨에 이어 봉씨마저 이런 모습을 보인다니. 자신의 안목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종에게는 또 다른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왕세자의 후사 문제였습니다. 첫 번째 세자빈이 폐위되면서 왕실에는 아직 적통을 이을 후손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봉 씨의 행실이 문제가 있어도 후사를 위해서는 그녀를 곁에 두어야 했던 것입니다. 참아야 한다. 왕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세종의 한숨소리가 궁궐 전체에 울려 퍼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토록 신중했던 선택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다니. 세종의 마음속 상처는 깊어만 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여전히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봉 씨의 진짜 파멸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요. 외로움에 잠식당한 한 여인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그리고 그것이 왕실 전체에 어떤 충격을 가져다 줄지. 다음 시간에는 봉 씨가 왕실을 발칵 뒤집어 놓은 거짓 임신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그녀는 왜 그런 위험한 거짓말을 했을까요? 계속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봉 씨가 세종의 기대를 얼마나 처참하게 저버렸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연려정을 내던지고 술에 탐닉하며 궁녀들을 함부로 대하는 그녀의 모습에 궁궐 전체가 충격에 빠졌지요. 하지만 세종은 왕실의 후사를 위해 그녀를 참고 견뎌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였습니다. 궁궐 전체를 뒤흔들 만한 소식이 전해진 것이 말입니다. 세종 19년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봉 씨의 처소에서 급히 사람이 달려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믿기 어려운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세자빈 마마께서 용태를 보이십니다. 용태, 즉 임신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번개처럼 궁궐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전해진 소식이었습니다. 아드님을 잉태하셨다고 하십니다. 아들. 바로 왕실이 그토록 기다려온 적통의 후손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세종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정말이냐? 정말로 아들을? 세종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모든 실망과 근심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첫 번째 세자빈 희빈 김씨는 후손을 남기지 못한 채 폐위되었고, 두 번째 세자빈인 봉씨는 온갖 문제를 일으켰지만, 만약 그녀가 정말로 적통의 아들을 낳는다면 모든 것이 용서될 수 있었습니다. 왕세자 문종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 세종의 근심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그는 이 소식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드디어 우리에게도 희망이 생긴 것인가? 궁궐의 분위기는 하루아침에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봉 씨의 행실 때문에 험악했던 공기가 갑자기 축제 분위기로 변한 것이지요. 궁녀들과 내관들도 조심스럽게 기대감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왕실의 경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자빈 마마께서 아드님을 낳으시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는 너무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의심해 봐야 한다는 말이 있지요. 과연 봉 씨의 임신 소식이 진실일까요? 달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봉 씨의 배가 전혀 불러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임신 초기라면 모를까 시간이 지나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궁궐의 의녀들이 조심스럽게 진맥을 청했지만 봉 씨는 번번이 거부했습니다. 내 몸은 내가 안다. 굳이 그런 번거로운 일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의심의 눈초리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감히 세자빈의 말을 의심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봉 씨가 임신 중이라며 더욱 방종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는 지금 왕실의 후손을 품고 있다. 누구도 나에게 함부로 할 수 없어. 술은 더욱 독하게 마셨고 궁녀들에 대한 폭력도 더욱 심해졌습니다. 임신 중인 여인이 보일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었지요. 세종과 문종도 점점 의심스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정말로 임신이 사실이라면 왕실의 귀한 후손에게 해가 될까봐 섣불리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어찌해야 하겠는가? 세종의 고민은 깊어만 갔습니다. 진실을 확인하자니 혹시나 아이에게 해가 될까 두려웠고 그냥 두자니 의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봉 씨 스스로가 진실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의녀들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강력히 진맥을 요청했고 마침내 봉 씨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더 이상 거짓을 유지할 수 없게 된 것이지요.
마마 맥에서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의녀의 조심스러운 말에 궁궐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봉 씨의 임신은 거짓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세종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거짓이라고? 거짓말이었다는 것이냐? 세종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희망의 소식이 허상이었다니. 이보다 더 큰 배신이 있을 수 있을까요? 문종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의 근심을 덜어드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어머니가 거짓말을 하셨다고. 궁궐 전체가 충격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왕실의 세자빈이 임신을 거짓으로 꾸몄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종의 고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더욱 어려운 선택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2번 연속 세자빈을 폐위한다면 세종의 마음속에는 깊은 우려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희빈 김씨에 이어 봉씨마저 폐위한다면 조정의 신하들과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왕실의 권위는 바닥으로 추락할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참아야 한다. 아직은 참아야 해. 세종은 이를 악물고 결단을 미뤘습니다. 거짓 임신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면서도 왕실의 체면을 위해 봉씨를 당장 내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외로움에 잠식당한 봉씨의 파멸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거짓 임신 사건으로 궁지에 몰린 그녀가 다음에 선택한 길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봉씨가 금지된 사랑에 빠져드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과연 그녀는 누구에게 마음을 빼앗겼을까요? 그리고 그 사랑이 왕실에 어떤 파장을 일으켰을까요? 계속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봉씨의 거짓 임신 사건으로 궁궐 전체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세종과 문종이 품었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나버렸지요. 하지만 세종은 왕실의 체면을 위해 봉씨를 당장 폐위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부터 봉씨에게 더욱 깊은 어둠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거짓 임신이 들통나면서 그녀는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세종의 차가운 시선, 문종의 실망스러운 눈빛, 그리고 궁궐 전체에 퍼진 수군거림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고 있다. 봉씨의 마음속에는 절망과 외로움이 깊게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세자빈이라는 화려한 지위는 있었지만 그 누구도 진정으로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 봉씨에게 유일한 위안이 되어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술만으로도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술에 취한 봉씨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는 방 안은 적막했고 그녀의 마음은 더욱 공허했습니다. 누구든 좋으니 내 마음을 알아주었으면. 바로 그때였습니다. 봉씨의 시선이 한 궁녀에게 머물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소쌍이었습니다. 소쌍은 다른 궁녀들과는 달리 봉씨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봉씨가 술에 취해 폭언을 해도 물건을 던져도 소쌍만은 늘 차분하게 그녀를 돌보았습니다. 마마, 이제 그만 주무시지요. 소쌍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봉씨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차가운 궁궐에서 자신에게 따뜻함을 베풀어주는 유일한 사람. 바로 소쌍이었습니다. 소쌍아. 예, 마마. 너만이 나를 이해해주는구나. 그 순간부터 봉씨의 마음속에 위험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고마움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외로움에 목마른 봉씨에게 소쌍의 따뜻함은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봉씨의 행동은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다른 궁녀들은 모두 물러가라고 하고 오직 소쌍만을 곁에 두었습니다. 소쌍, 내 곁에 앉아라.
마마, 그러실 필요는. 앉으라고 했다. 봉 씨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소쌍은 어쩔 수 없이 봉 씨 곁에 앉았습니다. 소쌍아,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마마는. 마마이십니다. 그런 말 말고 진심으로. 봉 씨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그 안에는 절망과 갈망, 그리고 위험한 집착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소쌍은 본능적으로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세자빈의 이런 시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마, 밤이 깊었으니 이제 가지 마라. 봉 씨가 소쌍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그 손길에는 절실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를 혼자 두지 마라. 여러분, 이 순간부터 봉 씨와 소쌍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봉 씨에게 소쌍은 이 세상에서 유일한 위안이었고, 소쌍에게 봉 씨는 거부할 수 없는 주인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봉 씨의 요구는 더욱 노골적이 되어갔습니다. 소쌍, 내 마음을 알겠느냐? 마마, 답하라. 내 마음을 아느냐고 물었다. 소쌍은 답할 수 없었습니다. 봉 씨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봉 씨는 소쌍의 침묵을 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절망은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나를 거부하는 것이냐? 마마,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냐? 내가 이렇게 간절히 부탁하는데도. 봉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술과 절망, 그리고 거부당한 분노가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그날 밤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봉 씨는 소쌍을 향해 손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것입니다. 마마, 그만해 주십시오. 소쌍의 울부짖음이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봉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내 마음을 받아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소리는 궁궐 밖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다른 궁녀들과 내관들이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지만 감히 세자빈의 처소에 함부로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며칠 밤 연속으로 벌어졌습니다. 봉 씨의 집착은 날로 심해졌고 소쌍의 고통도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마침내 이 충격적인 소문이 궁궐 전체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자빈 마마께서 궁녀와 누구도 감히 끝까지 말하지는 못했지만 모든 이들이 무슨 일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은 마침내 문종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무엇이라고? 세자빈이? 문종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거짓 임신도 충격이었지만 이번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정말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냐? 문종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왕세자가 직접 나서야 할 만큼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봉 씨의 금지된 사랑은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외로움이 불러온 절망적인 집착이 마침내 왕실 전체를 뒤흔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문종은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부인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소문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설마 그런 일이 정말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 하지만 궁궐 안에 퍼진 소문들은 너무나 구체적이었습니다. 여러 궁녀들과 내관들이 목격한 일들이 하나하나 전해지면서 문종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 왕세자가 직접 나서서 세자빈의 행실을 확인한다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태가 이 정도에 이르렀으니 더 이상 미룰 수도 없었습니다. 어느 깊은 밤이었습니다. 문종은 측근 몇 명만을 데리고 조용히 봉 씨의 처소로 향했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이상한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그만해 주십시오. 소쌍의 절규하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들린 것은 봉 씨의 격한 음성이었습니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문종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소문이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부인이 정말로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럴 수가. 문종은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급히 발걸음을 돌려 아버지 세종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바마마, 큰일이옵니다. 한밤중에 급히 찾아온 아들을 본 세종은 불안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무슨 일이냐 그렇게 급하게. 세자빈이 정말로. 문종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에게 그런 끔찍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똑똑히 말해보거라. 세종의 엄중한 목소리에 문종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봉 씨가 궁녀 소상에게 저지른 모든 일들을 자신이 직접 목격한 충격적인 현장을 세세히 보고했습니다. 세종의 얼굴에서는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정말이냐? 정말로 그런 일이? 예, 아바마마. 저 역시 믿고 싶지 않았으나 직접 확인한 바입니다. 그 순간 세종의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분노, 실망, 그리고 깊은 자책감이 뒤섞였습니다. 내가 2번이나 잘못 선택한 것이란 말이냐? 세종은 자신의 판단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희빈 김 씨에 이어 봉 씨까지 2번 연속으로 세자빈을 잘못 선택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왕실의 체면을 생각한다 해도 이런 일을 방치할 수는 없었습니다. 부르거라. 세자빈을 당장 불러오거라. 세종의 명령이 떨어지자 궁궐안이 술렁였습니다. 한밤중에 세자빈을 급히 부르는 일은 심상치 않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봉 씨가 세종 앞에 나타났을 때 그녀는 여전히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옷매무새도 흐트러져 있었고 눈빛도 초점이 없었습니다. 세자빈 봉 씨. 세종의 차가운 음성이 궁궐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네. 전하. 내가 저지른 일들에 대해 할 말이 있느냐? 봉 씨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자포자기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아직도 거짓말을 하려느냐? 세종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왕세자가 직접 목격한 일을 부인하려느냐? 그제야 봉 씨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도 숨을 곳도 없었습니다. 전하, 그만하거라. 세종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듯이 손을 들었습니다. 봉 씨, 너는 세자빈으로서의 도리를 완전히 저버렸다. 연려정을 하사했건만 그것을 내던지고 거짓 임신으로 왕실을 속였으며 급기야는. 세종은 마지막 말을 차마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끔찍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너를 왕실의 며느리로 둘 수 없다. 그 순간 봉 씨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전하, 저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기회라고. 세종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미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었느냐? 하지만 너는 그 기회들을 모두 저버렸다. 세종 20년 1438년. 마침내 봉 씨는 세자빈에서 폐출되었습니다. 희빈 김 씨에 이어 두 번째로 폐위되는 세자빈이었습니다. 소식이 전해지자 궁궐 전체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연이은 세자빈 폐위는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세종은 혼자 남겨진 침전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문을 바르게 이끌지 못한 것은 내 책임이로구나. 세종은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2번이나 세자빈을 잘못 선택한 것이 자신의 판단력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백성들과 조정 신하들이 무엇라 하겠는가. 하지만 이미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아무리 왕실의 체면이 실추된다 해도
그런 일을 저지른 며느리를 곁에 둘 수는 없었습니다. 봉 씨는 궁궐에서 쫓겨나며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세자빈이라는 지위도, 화려했던 궁궐 생활도, 그리고 그토록 집착했던 솥상과의 금지된 관계도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봉 씨의 비극적인 이야기는 막을 내렸습니다. 외로움이 불러온 절망, 그리고 그 절망이 낳은 금지된 사랑은 결국 그녀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세종에게 봉 씨의 패위는 평생의 오점으로 남았습니다. 성군으로 불리는 세종대왕에게도 이런 아픈 가족사가 있었던 것이지요.